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국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 에, 큰 어떤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뭐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실은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론입니다. 여론. 네. 자, 그런 이제 정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그림 속에 보이는 알렉산더 머큐리어스라고 영국에 있는 이제 변호사죠. 아마 러시아 전문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 어떤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 그 영국 쪽의 전문가들, 본인은 이제 그리스 출신인 것 같아요. 부모가 본인 영국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정교한 정보를 구성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만큼 언변이나 증거의 제시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 깊게 한다. 뭐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나 뭐 침소봉대한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자 전쟁의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뭐, 진짜 재밌는 생각이 문제 드는데 이 채널을 가끔 보다 보면은 이 집에 강아지가 목청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가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몇 번씩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서재방으로 쓰는 이곳이 도로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볼 때 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강아지 소리 들릴 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소리 들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게 AP통신의 오늘 보도예요. 오늘 현지 시간으로 11월 2일이니까 자, 이게 의미 있는 게 나왔죠. 자, 이게 대표적인 걸 고른 겁니다. 지금 어제, 그제부터, 어제 제가 이제 미국의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즉, 중앙역에서, 기차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차역이라고 봐도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반 이스라엘 시위를 했다는 것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400명 정도가 연행이 됐다는 거. 그 외에 다른 보도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블링컨이 이제 추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정황 설명을 하는데 시위자들이 그 방해를 해서 도중에 연설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여론이 좀 돌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관련 내용을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쭉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예. 자, 바이든은 미국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것의 해법은 두 국가 해결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즉 뭐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근데 막상 가스는 네타냐후를 안아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고 항모 전단을 2개나 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미 의회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책을 엄청나게 14조 원인가요? 우리가 돈으로 그걸 이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죠. 당연히 정치적인 행보였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외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놀란 마음에 아주 본능적인 미국의 대응, 전통적인 이스라엘과의 어떤 연대 관계,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단 지금 한 2주 만에 또 입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사이 이론이 안 좋게 돌아섰으니까. 즉, 이거 바이든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백악관은 지금 일 처리하는 걸 봤을 때.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바이든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 전쟁 중지를 요구한 거예요. 즉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이 결의한 휴전안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자 진공을 하고 전쟁을 확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력한 지지를 보낸 셈이에요. 근데 바깥에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 나오고 있고 세상의 여론이 동조하는 만큼 언론들이 아무리 미국의 힘이 있지만 영국의 추종이 있지만 그 사이를 뚫고 나오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SNS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몇 개의 주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통제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과의 너무나 다른 똑같이 미국이 개입해서 하는 전쟁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국면이다. 세상 변화의 시도다. 신호다. 그 결과 미국은 흔들리고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결국은 임시 중지 하면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호소하고 있는 정배. 현재는 호소죠. 이래 되면 이게 휴전으로 가고 어차피 본격적인 가자 진공을 못하지만 네타냐후는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어요. 가자 진공에 준하는. 그리고 계속 이란을 목표로 삼고 있죠. 이란이 원흉이다. 우리말로 하면. 하마스의 공격도 이란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뒤에서 조정했다. 그렇지만 그 증거는 없다. 그래서 미국의 세력들을 계속 자극하죠. 친이스라엘적인 세력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이 아니다. 우리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나는 결단코 반대다. 자, 이런 것들이 확장판이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어떤 한 부분만을 이렇게 탁 찍어서 그게 전체 의견이냐 말씀드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여론의 동향에 대한 상징적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움직인 거죠. 이대로 가서는 다 망가진다. 1차적으로는 바이든의 내년 선거에서 이게 이렇게 무력감이죠. 결과적으로는 무력감을 느껴서 이런 안 그래도 나이도 많은 대통령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걸 판단했었다고 봅니다. 이제 좀 냉정해진 거죠. 몇 주 만에.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이기건 지건 미국이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미국이 단극 체제에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거에 상징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조정을 나서야 된다. 이런 급한 마음의 결과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뉴요커에서 보도한 건데 이게 언제냐면 2018년 2월 14일 보도예요.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이스라엘 경찰이 다수의 뇌물 혐의로 네타냐후를 기소했다. 네타냐후가 지난 정권을 잡은 지난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예전에 잡은 적도 있다가 물러섰다가 다시 잡은 건데 2년 동안 상당히 위기 상태에서 근근히 꾸려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긴장을 극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죠. 이거 이집트에서 야 너희 뭐하니? 지금 강력한 신호가 있는데 좀 대응해라. 결국 대응 안 했죠. 이걸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 병원 폭격에서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죠. 지금 8,000명 이상의 사망자,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컬렉티브 퍼니시먼트, 전쟁 범죄. 그리고 네타냐후 스스로의 발언. 그리고 네타냐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발언들을 다 헤쳐보면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사고가 아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쟁 범죄가 확실히 성립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머큐리스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법조인 출신답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사안까지 오면 이걸 뭐 기소를 해서
국제 형사법정에 세워서 뭐 형을 주고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인데 이거는. 그래서 어렵게 해온 전쟁이고 이것을 죄송합니다. 어렵게 이끌어온 정권이고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틀어막고 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이 전쟁이 끝나면은 네타냐후는 바로 용도 폐기될 수 있다. 이스라엘 국민에 의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밉지만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전 위기까지 몰렸었잖아요. 독재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어쨌거나 끝나면 바로 실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강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지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와 반한다는 게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기사는 대표적인 기사고 영국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옹호하던 미국 내에 목소리 큰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네타냐후의 정책에 대해서. 즉 그것은 뭔가 변곡점을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타냐후 사임을 요구하는 거고 사임에 응하지 않으면 반대 세력을 북돋워서 네타냐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이죠. 네. 자, 이게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머큐리스가 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자 지구 희생자 숫자가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8,000명에 3,000명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마스 복지부 발표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논쟁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예, 남의 나라 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느냐 이런 큰 갈라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만 명이 참여하는 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런던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으로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그래서 현재 가자지구 희생자 숫자가 발표되는 것이 하마스의 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가자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신이 오는 거죠. 뭐 이메일이든 뭐든지 간에 봤을 때 그 당사자들이 그 나한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친이스라엘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예. 하마스 복지부 발표의 그 희생자 숫자는 최소 수치인 것 같다. 실제는 더 많은 것 같다. 자, 최소한 이런 입장을 보면 부풀려진 게 전혀 없다. 차마 그 행정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가 다 확보가 안 된다. 그리고 하마스도 자신들의 피해를 부풀린다 이런 비난을 이런 의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추계를 발표할 때 사람 이름을 지금 다 같이 엮어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숫자가 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친이스라엘계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미 반전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걸 경찰이 진압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SNS에 주류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군 장교들이 네타냐후의 명령, 가자 진공을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다는 보도들도 좀 살짝 나오고 있죠. 긴가민가하지만 이런 거랑 같이 봤을 때는 입장이 맞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의 입장 변화입니다. 그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더 지원했다가는 나도 날아가고 미국도 엉망이 된다. 예, 미국이 이때까지 내걸었던 가치를 스스로 뭉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미 지금 많이 뭉개졌잖아요. 이미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이유는 뭘까요? 바이든은 내년 선거 때문에 그렇죠. 예.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지지를 급하게 선언했지만 1, 2주 만에 급하게 세력의 이론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시 급하게 또 입장을 또 바꾼 거죠. 그만큼 바이든을 위시한 미국의 백악관의 시야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기더라도 이미 오늘 보니까 남미, 원래 라틴 아메리카 쪽 남미, 중남미에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돈독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콜롬비아가, 대사를 소환했어요. 예, 지금 외교 관계 끄는 곳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대사를 소환했고, 원래는 이제 동지중해 부분에서 터키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관계도 다 물 건너갔죠. 이집트도 미국의 이스라엘 편이 돼줄 수 있을까? 트럼프 때 관계 정상화가 됐잖아요. 바레인도 해줄 수 있을까? 다 거부하고 있죠. 외톨이가 된 거예요. 만에 하나 가자에 진공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해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립된 상태가 되고 거기서 긴장 관계는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우리 남쪽 문을 열어서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우리나라 이집트로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 못해. 즉 너희가 이기더라도 내부의 폭발적인 압력은 더 거센 상태로 유지될 뿐이에요. 잠시 지배. 예전에도 가자 지구를 점령했다가 이스라엘이 물러났습니다. 그때는 희생자 2,000명밖에 안 났을 때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지 않는 다음에는 가자 지구를 점령한 상태로 그 상태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가 그래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르면 누르는 만큼 압력이 세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답이 없어요. 여기서 미국이 이걸 판단했다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서 순간적인 작전의 성공이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의 승리는 없다. 이스라엘 승리는 없다. 이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이미 돌을 던져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네타냐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미국까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서방까지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자, 이건 보십시오. 텔레그래프, 영국의 주요한 대중 매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문이죠. 여기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것도 11월 2일자예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딱 이렇습니다. 하마스와 싸우기에는 서방이 너무 약해져 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휴전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게 바이든의 아까 반응이 있죠. 잠깐 멈추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그 말이 나온 시점에 같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들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여기에 지원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발을 빼는 거예요. 자, 이게 네타냐후한테 주는 입장은 뭐예요? 네타냐후가 이 모든 것을 거행했고 그의 말과 행동은 일치됐거든요. 국제법적인 저촉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유죄 선고를 받고도 남을 행동을 했는데 그가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책을 지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즉 휴전에 응한다는 것은 네타냐후의 몰락을 의미해요. 그런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겨도 몰락을 의미해요. 이겨도 몰락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국민이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까. 또 주위에서 미국의 입장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네타냐후 정부의 존속을 용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타냐후 선택이 뭘까? 이걸 받아들일까? 아니에요. 그냥 극단으로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예. 자,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거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가자지구 병원 폭격을 통해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 사건을 하마스의 지시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장면이죠. 한 2주 지났나요? 입장이 180도 돌변했잖아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미국의 외교적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느냐. 미국의 실패. 자, 그러면 이래 된 거예요. 이미 실패는 실패인데 그 타격을 가장 최소화한다. 이게 미국의 현재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든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 게 누구냐? 이제는 네타냐후예요. 그래서 네타냐후한테 이런 압박을 주는 겁니다. 예. 네타냐후가 쉽게 물러서겠느냐?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이든의 추가 추락이에요. 미국의 추가 추락이에요. 예.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쓴 표현이 너무나 잘 맞죠.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나면은 그 토끼를 잡는데 활용했던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어쨌거나 벌어진 일을, 하마스의 공격으로 벌어진 일을 네타냐후가 이렇게 활용했다. 지금은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특히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남달라요. 남북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감정이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알았다. 네가 참 이상한 녀석인 건 알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가 일단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라. 마무리 짓고 나면 넌 끝이다. 이거예요. 토사구팽. 예. 미국은 그 전에 버리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네타냐후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게 문의 다리 같은 거다. 문의 머리를 잘라야 된다. 다리만 잘라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스라엘적, 네타냐후적 해석입니다. 예, 그 외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 독립기구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죠. 네타냐후는 이란을 잘라내야지 이게 악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일부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죠. 어디냐?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강한 남부 출신 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일부. 그리고 미국의 군산복합체. 전쟁이 일어나야만 무기를 팔아서 행복한.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지 우리가 말로써 세상을 지배했느냐. 지난 수십 년간,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결국 그런 방식으로 구소련을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잡아왔는데 그게 잠깐씩 얼마입니까? 시간이. 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해가지고 7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그 방식을 써야지라고 몸에 익어 있는, 관성화되어 있는 그 일부 세력들이 지지하죠. 네타냐후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도 인정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기사 제목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 이란 관여가 증거가 없다. 하마스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평가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자지구 승리하는 거. 근데 가자지구 승리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 지하 토굴 연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마스도 그냥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결국 이래 되면은 하마스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네타냐후가 물러나지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라는 이슈가 떠오르게 돼요.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이러면 하마스의 성공이에요. 이 타이밍을 잡은 하마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네타냐후가 모를 리가 없죠. 지기 싫은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물러나면 다 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군에 큰 피해가 나더라도 가자지구 승리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면서 전 세계 여론 더 돌아서겠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의 축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특히 이란을 공격하는데 미군이 가담하게 되면 이란은 전제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한다. 그러려면 이게 어찌 될지 모른다. 이 전쟁이. 터키도 올라타게 되죠. 그 지역의 군사 강국이죠. 네. 그리고 군사력은 약하지만 돈이 많은 서방의 중동의 국가들이 터키나 이란을 지원하게 된다. 미적하던 요르단이나 이집트까지 올라탈 수도 있다. 예,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사태의 전망이에요. 미국은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란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군의 작전 지휘권은 네타냐후가 가지고 있어요. 물러날 때까지. 그래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타냐후의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어요. 미국 내부에 이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바이든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 세계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요. 네타냐후가 지금 이래 주고도 그만, 저래 주고도 그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 본인이 선수를 뚫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예. 자, 이 상황에서 저는 다시 그 생각이 났습니다. 푸틴의 평양 방문.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국의 외교적 위치는 더 격화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봐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명료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힘으로써 관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나라는 현재 러시아예요. 제가 봐서 중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지금 약해요. 예. 대충 큰 흐름에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차기 패권국으로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푸틴이 하는, 러시아가 하는 행동의 위치에 중국이 있어야 된다. 시진핑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은 분명한 패배자예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멸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미국은 패배자예요, 분명히. 그 다음 패배자 중에 하나가 저는 알게 모르게 중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미묘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제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이야기를 드렸죠. 전 세계 패권국은 아직 미국이다. 근소한 차이로 쫓아온 것이 중국이다. 그 사이에 좀 거리를 두고 3위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 예. 중국의 약한 부분이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은 경제력이에요. 전 세계를 보는 시야, 세계의 변화를 보는 시야는 중국이 상당히 떨어진다. 순발력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푸틴의 수일기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지금 저희만 해도, 여러분과 저만 해도 지금 이 정도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머큐리스도 비슷한 전망을 하는 것이잖아요. 갈 곳이 없다. 이거는 출구가 없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미친 척하고, 바이든은 이제 정신 차렸다. 푸틴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근데 중국은 대충 이렇게 해서 어떤 분위기에 편성을 할까,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이다. 지금 봐서는 뭐 군함을 보내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능동적이지는 않다. 자, 그런 기회를 푸틴이 안 놓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수일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양 방문, 지금 남쪽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내년 총선에서까지 무너지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풍일 수가 있어요. 북풍일 수가. 예. 지금 네타냐후 하는 행동 보십시오. 미국은 약해지고 있죠. 이번 결과를 아마 넘어서면은 이스라엘전이 가자 전쟁이 어떻게 결과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될 거예요. 자, 거기에서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은 본인의 공간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예,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4월인가 그렇죠? 시간이 많아요. 예, 이거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것은 북풍이에요. 그가 이때까지 해온 성향을 보더라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푸틴의 방문은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위축시켜요.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의 이제 전력 강화와 더불어서 동맹 관계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프라의 구축, 이런 게 들어갈 거거든요. 예. 지금 푸틴의 러시아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한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남한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미국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죠. 자, 내가 이만큼 했어. 옛날 네가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을 내가 했어. 그리고 너 지금 분위기 많이 망가졌잖아. 푸틴은 엄청나게 영리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지만 네가 얼굴 마담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 나는 물러서 줄 테니까. 그게 러시아의 장래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큰 전쟁 없이, 중국과의 큰 전쟁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한반도에서.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과 손잡아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의 평양 방문은. 즉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질지에 대해서 푸틴은 이미 수일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설치한 꽃갈에다가 바이든이 빙빙 돌다가 결국 그가 예상한 지역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맞아. 옛날에 몇 번 하려고 했었지. 강력하게 출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의 위상 강화, 중국과 대비해서 중국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텀은 덤으로 주는 것 같지만 미국한테는 더 반가운 사인이에요.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푸틴이 저 뒤에 숨어서 해라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이게 나시고 이게 기억자야. 이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남한 정부가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 바로 엉망이 될 겁니다. 그는.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